아침에 꼭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 양치 전 10초 물가글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입안은 산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치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가글로 먼저 중화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가벼운 습관이지만 오래 반복되면 에나멜 건강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치아 민감한 분들께는 더 추천. 세안제 답변 드리면 아침 세안제론 세타필 젤 타입 제품 쓰고 있어요. 한국에선 젠틀 스킨 클렌저, 호주에선 페이셜 클렌저라고 써 있거든요. 같은 젤 타입인데 호주 제품은 유분 제거에 더 초점을, 한국 제품은 수분막에 초점을 둬서 만들었더라고요. 각 장점이 다른데 둘 다 순해서 아침에 쓰긴 다 좋아요. 아침에는 딱 두 가지, 세럼과 크림. 이제 세럼 출시 이후에 진짜 황송할 만큼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트러블이나 뭐 이렇게 문제성 피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뭐 진정이나 재생에 강력한 효과를 보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이걸 알고 만든 저조차도 진짜 좋구나. 진짜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근데 보다가 제가 울컥 자주 하잖아요. 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읽다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존경심이 올라와요. 정말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양심적인 좋은 제품들로 보답할게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건조한 분들은 2번씩 레이어링에 바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피부가 이렇게 속건조가 심하거나 많이 예민한 날은 하는 방법인데 이미 알아서들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습력도 차이나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속건조에 확실히 좋고요. 어우 좋아. 아이크림 전에도 꼼꼼히 바르고 입술에도 발라서 꼭 마사지 해주세요. 이제 오리지널 세럼 쓰고 기초 단계가 대폭 줄었어요, 저도. 그리고 크림. 세럼 뒤에 크림 어떤 거 쓰세요? 크림을 출시해주세요. 일단은 크림을 어떤 걸 요즘 쓰냐면 요거 프리메라 제품인데 발림성, 보습력, 저자극 뭐 이런 부분이 저한텐 다 잘 맞더라고요. 맨 끝에 뭔가 거슬리게 끈적하는 그 느낌이 없어요. 요즘 꼭 지키는 아침 습관 두 번째가 물 한 잔 의식이에요. 그간 아침에 물을 마실 땐 뭔가 속도보단 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산균 먹을 때 한 컵 후다닥 마시기 바빴는데 빨리 마시는 물은 그만큼 배출량도 많아진다고 해요. 물도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왜 공복에 한 입 딱 먹으면 처음에 이렇게 위장을 타고 쭉 내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물을 막 속도 있게 밀어넣지 말고 몸 안에 수분이 쫙 흡수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물 마시기는 실은 전날의 도파민 디톡스를 위해 시작한 의식이에요. 이 의식의 중요한 건 창밖을 보며 물을 마시는 건데 나무, 하늘, 햇살 이런 자연을 보며 마시면 뇌에 오늘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준다고 해요. 한땐 저도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걸 선호했는데 과한 업무로 스트레스나 우울감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엔 오히려 정서적 안정 루틴을 넣는 게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첫 공복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가포식, 즉 오전 공복 유지하기인데요. 들어보셨죠? 공복이 길어지면 몸이 가져다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노폐물을 태워 에너지로 쓰는, 보통 16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평소엔 12시간, 할 수 있을 땐 14시간까지 버텨보기,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절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더 딥하게 보면 세포 청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도 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14시간이라 해도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만 지키면 돼요. 뭐 씻고 바르고 스트레칭 좀 하고 아침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14시간 금방 넘어요.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궁금해 하셨던 제 집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실에
자주 촬영을 할 화장대와 식탁. 식탁엔 항상 뷰스타와 그래놀라, 그리고 엄마가 챙겨준 소금. 소금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하도 챙겨다 주셔서. 여기가 안방입니다.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자꾸 앞에 걸리적거려. 깨롱보. 안방에서도 발코니가 연결되고, 네, 거실에서도 발코니가 연결돼요. 요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해서 서랍장이랑 요 농만 따로 사서 카펫 깔아서 요 공간을 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부엌이고요. 식기세척기도 포함이고요. 전자레인지, 오븐 뭐 이런 종류가 다 포함이에요. 요 포트랑 토스터기만 개별로 샀는데, 요 브레빌이 호주 브랜드인 거 아시는 분, 밥솥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고, 커피 머신은 아는 분께 집들이 선물로 받았고요. 뭐 크진 않지만 둘이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이렇게 샤워부스가 하나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욕실 안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는 호텔을 샀어요. 호텔 아파트? 라이브를 해요. 여기 1층에서. 여기 1층 피자가 맛있어요. 꼭대기층으로 가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장. 자, 여기는 선호랑 아침에 운동을 하러, 왜 자꾸 째려봐, 자주 올라오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는 퍼실리티 공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구나 누가 놀러 오면 쓸 수 있는 테이블들이 되어 있고요. 네, 낮에는 햇살이 좀 강해서 보통 저녁에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이에요. 물론 무료입니다. 여기는 사우나인데, 저녁에 진짜 자주 오거든요, 선호랑. 아, 더워. 여기는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아우, 더워. 아침 먹으러 갑시다. 아침 공복에 특히 자가포식 그 시간까지 지키면 흡수율이 엄청 높아지거든. 그래서 당독소나 뭐 화학 조미료 이런 건 특히 피해야 돼. 우리에겐 3종이 있잖아. 자기야 너무 배고프다. 빨리 먹자. 아니 근데 이거 16시간 공복 이거 꼭 지켜야 돼? 아니야. 이게 꼭 몇 시간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건 아니야. 뭐 보통은 최소 12시간, 뭐 14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 16시간까지인데, 나 같은 경우도 평소엔 14시간까지는 하거든. 근데 만약에 전날 치팅이나 과식했다 그러면 무조건 16시간 지키는 게 좋아. 힘들긴 한데 확실히 피부는 좋아지는 것 같아. 왜 우리 전날 과식하면 다음날 얼굴이 뭔가 묘하게 못생겨지잖아. 막 얼굴도 퍽하고. 이게 16시간을 딱 지키면 리셋이 생각보다 빨리 돼. 리셋? 어제 햄버거 콤포 났는데 그럼 이따 햄버거 먹을까? 이거 믿고 자기처럼 치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적절한 공복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태우라는 거지 1일 1폭식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1일 1폭식이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런가? 그리고 한때 뭐 유행처럼 퍼진 방법인데 부작용 사례가 너무 속출해서 설명이 필요 없어. 말해 뭐해야.
그럼 그 16시간 자가포식 그건 누구나 해도 되는 건가? 뭐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영양제 말고 질병에 의한 의약품을 뭐 여러 가지 섭취 중이거나 혹은 섭식장애 앓은 경험이 있거나 또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사람도 피하는 게 좋대. 스트레스가 엄청 높은 상태에선 오히려 공복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고강도 훈련 운동하는 선수들도 피하는 게 좋고. 근데 아침에 하는 러닝이나 운동이 공복에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아침에 운동을 추가하잖아? 그러면 자가포식이 노폐물을 태우는 거잖아. 이 태움을 극대화하는 건 분명히 도움이 돼. 근데 사람 신체에 따라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면 공복 운동 지향하라고 하잖아. 나 같은 경우도 장거리 러닝 아니면 뭐 고강도 웨이트 이런 걸 하면 식은땀 나고 몸에 힘 풀리고 이런 게 심하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공복엔 강도 있는 운동은 안 해. 솔직히 운동이라는 게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지난번에 면역력 위험 진단 그거 받지 않았나? 응. 그래서 그때는 긴 공복을 지키는 자가포식을 바로 하지 못했어. 그냥 소식으로 시작하다가 면역력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이제 공복을 지키는 자가포식으로 넘어간 거지. 처음엔 바로 못해. 그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오죽하면 밥을 먹는 중간에 얹혔으니까. 나 예전에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잘 먹기로 유명했었거든. 근데 이 자가포식이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엔 공복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공복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소화력이 정말 너무 좋아져서 깜놀. 그럼 이따가 우리 햄버거 저녁으로 먹는 거 어때? 자기야, 두부밥 해놨잖아. 두부밥. 당분간은 건강하게 먹어야지. 오케이. 치킨은 날은 온다. 제가 얼마 전 멀티비타민까지 출시하면서 윤회원 영양제가 총 8종이 됐어요. 와, 뿌듯합니다. 종류가 좀 많아지니까 영양제 먹는 순서 정리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인스타에 간단하게 써놓긴 했지만 제가 먹는 순서를 알려드리면 아침 기상 시 물 마시며 유산균 먼저 섭취하고 아침 식후 조금 소화시키고 멀티비타민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낮에 먹으면 활력 있게 하루 시작 가능하니까 점심 전엔 사탕처럼 비호판 하나를 씹어 먹고 점심 식후 오메가3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먹기 때문에 저는 오후 3시쯤 페놀리아랑 원데이 솔루션 함께 먹는데 뭔가 이 시간대 피부가 축 처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라 저녁 식사 전에 리저브 한 봉 먹고 저녁 식후 칼마디 섭취 이게 보통의 제 순서이고요. 이제 커피 섭취하는 분들은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거는 커피 마시기 앞뒤 1시간 뭐 정확하게 하려면 2시간까지는 텀을 두고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론 커피나 뭐 카페인이 함유된 티를 마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셔도 좋아요. 제가 윤하연 영양제를 할인한 지 벌써 반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체 할인 진행하는데 처음으로 실험이랑 할인 기념품 이런 거를 좀 제작해봤어요. 영양제 수납 박스인데 나름 열심히 서치해서 준비해봤어요. 이게 선물 제작 같은 거는 처음이라 이게 은근 걱정도 좀 되고 긴장되더라고요. 선물이어도 만족감 있는 걸로 드리고 싶어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저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좋은 이벤트 많이 준비 중이니까 다음 영상은 한국에서 만나요. 지금 영양제 필요한 분들은 더보기란 가주세요. Is that all today?